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유전. 유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모의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들이 자, 일단 유전인데 이 첫 번째 페이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도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서 좀 빨리 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사람의 유전 연구,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전자 요걸 많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사람 유전 연구가 다른 어떤 식물의 유전 연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제 분꽃이나 그지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연구에 실험을 했었잖아, 그지?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한 세대가 길지, 그지? 길어. 한 세대가. 그러니까 한 세대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생식 능력을 갖는, 그지? 그 성체가 되기까지의 이 세대. 보통 한 20에서 3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 다음에 보통 유전 결과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없다, 그지? 세대가 기니까, 그지? 왜냐면 자손을 봐야지 그 자손이 어떤 형질을 갖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는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한번 자손을 낳을 때 한 명씩 낳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자,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수가 적어, 그지? 그래서 통계 처리가 어렵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 통계라는 거는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은 수의 집단에서 통계는 신뢰성이 낮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인위적인 교배 실험. 당연히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지, 그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형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해, 그지? 그래서 특히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핵상이 2n 이꼴 44 플러스 남자는 XY고, 그 다음에 여자는 44 플러스 XX야, 그지? 그럼 공통적으로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입니까? 46개야, 그지? 근데 사람의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있잖아, 그지? 이 형질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보조개가 있다 없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 홍채의 색깔이 다 다르지, 그지? 피부 색깔 다르고, 이런 이제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가, 그지? 이 유전자가 한 몇 개 정도 있냐면 한 25,000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 46개는 뭐의 수야? 염색체의 수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유전자는 25,000개야, 그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결과를 분석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형질이 복잡할 수밖에 없지, 그지? 사람 하나를 두고도 다 다르잖아, 그지? 구별이 될 정도로, 그지? 자, 60억 인구의 사람이 다 똑같아? 다 다르지, 그지? 다 달라요. 물론 쌍둥이는 예외겠지만요. 그 다음에 형질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르게 하면 똑같은 쌍둥이라도, 그치? 환경을 다르게 해서 키우게 되면 이 형질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형질이 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떻다? 어렵다. 누구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사람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집단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쌍둥이 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의 염색체와 유전자를 직접 분석하기도 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뭐야? 이제 가계도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유전 형질, 가장 흔하게 나오는 형질이 생명, 이런 거 많이 들어갔잖아, 그지? 생명. 그러면 생명이 있냐 없냐, 또는 귓불이나 또는 혐알기, 이런 것들, 이런 형질이 있는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해서
이제 유전 방식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자, 이제 어떤 용어가 나왔습니까? 가계도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지? 가계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계도를 이제 그릴 때, 자, 이제 남자, 여자 직접 쓰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기호로 남자는 네모 박스, 남자라는 약속이고요. 여자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선을 연결하면 무엇을 했습니까? 선을 연결하면 결혼을 했다는 얘기고요. 결혼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손이 나올 때 밑에 이제 선을 긋고, 자, 여자. 그러니까 왼쪽, 먼저 태어난 사람을 어디에 놔둡니까? 왼쪽에 표시를 하고, 자, 오른쪽은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을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쌍둥이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란이라는 게 있고 2란이라는 게 있어. 그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정에서 뭐 남자에서 만드는 정자와 그 다음에 뭐가 만나면 난자라는 놈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정란이라는 놈이 만들어지지. 뭐 전자의 핵상 n, 난자의 핵상 n, 수정란은 2n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수정란이 하나가, 그지? 하나가 동시에 그냥 두 조각으로 난 거야. 그지? 그러면 수정란이 하나잖아. 그지? 하나.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본체에서 두 개가 나뉘어졌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유전자 구성이 같고, 그지? 같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형질 차이는 결국 뭐에 의한 영향이라는 얘기야? 환경에 의한 영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가 나오잖아. 그지? 이란성 쌍둥이는 말 그대로 수정란이 두 개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의 몸에서 보통은 한 달에 배란이 난자가 하나씩만 나와. 그지?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또 어떤 특이적인 현상에 의해서 난자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이 나와. 그럼 거기에 각각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수정란이 두 개 이상이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서 자, 두 개의 난자가 각각의 다른 정자와 수정하여 형성되는 이런 쌍둥이를 이란성. 그지? 그러니까 각각 다른 정자와 난자니까 형질 차이가 있겠지. 그지? 성별이 달라. 그지? 얘들은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형질 차이는 기본적으로 유전은 당연히 다르니까. 그지? 유전적 차이도 생기지만 환경적인 이 영향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지. 그지? 일란성은 유전적 형질이 똑같잖아. 그지? 그럼 환경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형질의 차이가 생기고, 이란성 같은 경우는 유전적 차이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하나의 중심축에서 두 가닥이 나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2라는 아예 처음부터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그지?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표시를 할 때 어떤 특정 유전병 또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이렇게 빗금을 치거나 색깔을 이렇게 딱 칠해. 그지? 그러면 이 자손 중에 이 개체가 그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한 뭐 병이라고 얘기를 해주래지. 그지? 그런 형질을 갖는 놈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계도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형질이, 그지? 나오는 뭐 귓불이 있다 없다 이런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 그지? 그러면 우성이 뭐냐, 열성이 뭐냐, 이걸 구분할 때 우성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순종의 네모라는 부모와 동그라미라는 요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손이 뭐가 나왔습니까? 네모가 나왔어요. 그지? 그지? 그러면
자, 이 네모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우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네모라는 유전자를 주고 동그라미라는 유전자를 줬는데 네모라는 게 표현이 됐잖아. 그지? 그럼 그 표현된 형질이 우성이라는 얘기고 동그라미라는 이 형질은 표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 그지? 이게 열성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자,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A에서 자손이 아빠 하나, 라지 A, 스몰 A 하나 이렇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라지 A가 뭐 어떤 형질이라고 얘기할까? 예를 들면 어떤 형질? 혀말기, 그치? 혀말기가 가능한 유전자면 얘 스몰 a는 혀를 말 수가 없어. 그지? 혀를 말 수 없는 유전자야. 그러면 라지 a는 우리가 약속했지.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 스몰 a는 혀를 말 수 없는 유전자야. 그지? 그러면 부모에게서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 아빠에게서 하나 받았고 엄마에게서 혀를 말 수 없는 유전자를 받았어. 그지? 말 수 있는 유전자와 말 수 없는 유전자가 하나씩 있는데 얘가 결과론적으로 혀를 어떻게 한다? 말 수 있다라고, 그치? 형질이 드러났잖아, 그치? 그러면 혀를 말 수 있는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가 이거야. 우리가 이제 상염색체 유전에서의 우성유전과 열성유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서의 또 우성유전이냐 열성유전이냐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지?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자 우성이냐 열성이냐 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이냐 성염색체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딱 정해진 상성에서의 규칙 요거 하나는 좀 외우고 갑시다. 뭐냐면 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유전병이 이렇게 됐다라고 시작, 그지? 그러면 비어 있는 거는 뭐라는 얘기야? 정상이고 딸이 뭐야? 병이었다라고 시작, 그지? 그러면 지금 이런 가계도에서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지, 그지? 얘가 병이, 그지? 그러면 정상에 대해서 이 병이 어떻다는 얘기야?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표현 툭 튀라는 이 표현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갑툭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그 형질은 무조건 뭡니까? 열성이야, 알겠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무조건 외워둬야 돼.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 형질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형질은 뭐다?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가 섞여 있으면 병 유전자가 열성이잖아, 그지? 그럼 정상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어떤 경우냐? 야, 병을 가진 아빠와 병을 가진 엄마 사이에서 정상인 딸이 태어났어, 그지? 병에서 정상이 태어났어, 그지? 그럼 갑툭튀 딸이야, 그지? 갑툭튀 딸. 그러면 얘는 자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를 비교했을 때 정상이 병에 대해서 어떻다는 얘기야? 열성이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정상이 표현되려면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정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팁이 어떤 팁이 있냐면 요런 팁도 있습니다. 뭐냐? 갑, 툭, 튀, 딸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치? 딸. 그치? 갑, 툭, 튀, 딸은 무조건 상염색체 열성유전이야. 그치? 이거는 공식화 시켜서 외우세요. 그냥 우리가 가계도를 봤을 때 지금 자 여기 가계도 눈에 보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녹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그지? 녹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이 어떤 특정 형질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요 부분을 봐봐. 요 부분. 정상인 부모에서 어떤 유전 형질이 인 딸이 튀어나왔잖아. 그지? 갑툭튀 딸이 나왔어. 그지? 아, 그러면 이 가계도에서의 유전병은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갑툭튀 딸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이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성이라는 건 이거야. 어떤 병이 열성이면 정상 병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정상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병병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 유전병의 형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유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부터 이제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는 애들이 많지, 그지? 우성이 뭐냐, 열성이 뭐냐, 이 개념부터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세세한 어떤 유전 팁은 뒤에 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이제 사람 유전 연구 방법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와, 그지? 안 나오고 이 가계도를 이제 해석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조사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집단조사. 집단이야, 그지? 조금 등치가 크지, 느낌이.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 형질을 조사하여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서 뭐 유전자 빈도, 유전자 변이, 뭐 질병의 관련성들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민족적 차이 등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 게 이게 집단조사고요. 집단조사.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연구라는 게 나오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란성과 이란성. 그래서 형질의 차이가 유전적 요인이냐, 환경적 요인이냐, 그지? 그래서 어떤 두 용어야? 아, 유전자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한 영향 때문에 그 병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쌍둥이 연구를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야, 그지?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지. 핵형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핵형. 핵형을 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핵형은 각 생물체가 갖고 있는 이 염색체의 수와 모양과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핵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그래서 같은 종은 핵형이 똑같아야 돼, 그지? 같은 종은 핵형이 똑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핵형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제일 기본적인 게 수. 근데 뿐만 아니라 모양, 크기. 얘가 다 일치해야지 핵형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병을 알아내거나 DNA에서 DNA, 그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지.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뭐 유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포 배양 기술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과 기기 발달로 유전자 정보를 축적하게 됨에 따라 DNA의 염기 서열을 직접 분석하여 유전자 이상 등을 알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요. 일단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는 이렇게 가계도 조사, 집단조사,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염색체와 유전자를 직접 분석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게 뭐다라는 거는 그렇게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지금의 포인트는 우리가 가계도를 해석할 때 우열의 어떤 관계, 그지? 그 다음에 누가 우성이고 열성이고 가계도상에서 이제 상념색채 유전인지 성념색채 유전인지 그런 거 구분하는 걸 아는 게 주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또 상성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의 핵상을 이렇게 설명할 때 44 플러스 XXXY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남녀 공통으로 있는 이 염색체가 상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녀를 구별하는 이 염색체 있잖아. 그지? 이거를 우리가 성염색체야. 그지? 그러면 어떤 유전 형질이 이 44 안에 들어있으면 상염색체 유전이고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Y 이런 안에 있으면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대표적인 성염색체 유전은 뭐 생맥 유전이나 뭐 혈우병 유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야. 뭐 중학교 때 맨델의 유전 법칙 뭐 이런 게 나오지. 그지? 그런 걸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사람의 형질이 유전될 때 맨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우열의 원리야. 그지? 우열의 원리는 뭐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일 때에 우성 형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열의 원리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킬 때, 그지? 교배시킬 때 자손 있잖아. 그지? 잡종 1대에는 우성 형질만, 그지? 형질만 나온다라는 게 이게 우열의 원리였고요.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은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들이 그치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각각 떨어졌다가 그치.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이 아빠가 라제이 엄마가 스몰 a야. 그럼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얘가 라지 A라는 생식세포, 스몰 A는 스몰 A라는 생식세포, 스몰 A라는 생식세포를 만들어, 그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분리가 되잖아, 그지? 분리되었다가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이제 정자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고 만약에 얘가 난자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된다?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합쳐진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게 분리의 법칙이라는 내용입니다.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은 그치? 그냥 독립의 법칙은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 서로 관여를 하지 않고 그지? 그냥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완두 같은 경우 그지? 모양, 색깔 그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 자, 그러면 유전 형질과 유전자. 유전 형질은 자,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지? 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는 표현 앞에서 배웠었지, 그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그지?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상동염색체 반드시 뭡니까? 동일한 위치에, 그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 자,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 자, 유전자는 생세포의 염색체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 자, 지금 요 그림을 보면 라지가 있었어. 그지? 항상 체세포는 쌍으로 존재해. 왜?
이 아빠 같은 경우도 아빠의 또 아빠 엄마가 있잖아, 그지? 나를 기준으로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지? 그러면 이 아빠가 갖는 라지 A, 스몰 a는 항상 쌍으로 표시해 두는 이유가 하나는 어디에게서 할아버지, 그지? 부에서, 그지? 하나는 엄마에게서 받아서 항상 쌍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스몰 a, 쌍, 한 쌍은 이 엄마의 부모로부터 하나하나씩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 S기 때, 그지? 감기의 S기 때 DNA가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염색 분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제가 되어서 두 가닥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감수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접합함, 그지? 이가 염색체가 생긴다라고 얘기했고, 자 감수 1분열 나오지, 그지? 자 감수 1분열, 요 분열에서는 뭐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상동 염색체라는 놈의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럼 감수 2분열, 여기에서는 뭐의 분리가 일어난다?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포주기 잘 이해 못했으면 앞부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쌍으로 되어 있으면 어디가 요 상동염색체 요 하나하나 반반,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지? 여기에서는 온 요게 나뉘어져서 반반 나뉘어 들어가지, 그지? 상동염색체의 분리, 감수제 1분열은 상동염색체의 분리, 감수 2분열은 염색분체의 분리. 이래서 만들어지는, 자 여기에 있는 요것들이 무슨 세포야? 생식세포야. 근데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뭡니까? 정자가 되겠지, 그 정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여기에서의 생식세포는 뭐가 됩니까? 난자가 되겠지, 그지? 난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요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수정란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분리의 법칙. 뭐 생식세포 형식 시 대립유전자의 쌍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자손의 표현형이 일정한 비율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독립의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유전될 때, 그지? 각 대립유전자 쌍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라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스몰 a. 그러면 라지를 쌍꺼풀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스몰 a는 그치,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이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아버지가 쌍꺼풀 유전자, 어머니는 외꺼풀 유전자를 받는데 이 자손에서 라지 A, 스몰 a가 쌍꺼풀이 표현이 됐어, 그지? 그럼 쌍꺼풀이 우성이다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우열관계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면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아버지의 쌍꺼풀, 아버지의 이제 유전자 구성이 라지 A, 스몰 a야. 맞니? 그럼 얘가 생식세포가 될 때는 어떻게 돼? 라지 A 또는 스몰 a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엄마도 유전자 구성이 라지 A, 스몰 a야. 그럼 얘가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그지? 요거 생식세포를 지금 표현한 거지, 그지? 라지 A, 스몰 a야,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나눠놓으면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 아빠가 만드는 생식세포. 그래서 요거 만나면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이런 유가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아까 이제 우열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라지 A가 쌍꺼풀이 외꺼풀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만약에 라지와 스몰 a 같은 경우는 쌍꺼풀 유전자와 외꺼풀 유전자가 섞여 있잖아, 그지? 근데 표현이 뭐로 표현됐어? 쌍으로 표현됐어, 그지? 쌍꺼풀로. 얘는 외꺼풀로 표현됐고, 그지? 얘는 쌍으로 표현됐고, 쌍으로 표현됐고, 그지? 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지 A, 그지? 쌍꺼풀의 유전자가 외꺼풀의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뭐를 물어보는 경우가 나오니? 자, 표현형의 비, 그지? 표현형의 비. 또 하나는 어떤 말입니까? 유전자형의 비.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지? 그럼 표현형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데, 겉으로 드러난 건 뭡니까? 쌍쌍쌍 세 개. 왜 하나야, 그지? 근데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a 세 가지잖아, 그지? 그러면 자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라지, 스몰 a가 1대 2대 1이고, 그죠? 표현형의 분리비는 몇 대 몇입니까? 3대 1. 그래서 자 유전자형의 분리비, 표현형의 분리비, 그지? 표현형의 비냐, 유전자형의 비냐,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때 자손이 쌍꺼풀일 확률은 그지? 쌍꺼풀일 확률은 표현형이잖아, 그지? 쌍꺼풀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지? 쌍꺼풀이다 외꺼풀이다, 그지?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쌍꺼풀은 3개, 4분의 3 이제 확률이 나오지. 그다음 외꺼풀은 4개 중에서 하나, 그지? 4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래서 이제 또 유전 형질을 구분할 때, 자, 사람의 유전 현상 구분,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의 종류에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 아까 얘기했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으면 상염색체 유전. 자, 형질을 또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으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 정록생명 혈우병. 그 다음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에 따라서, 그지? 이제 봐. 유전자 수에 따라서, 자,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단일인자 유전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단일인자 유전은 자리수가 2자리야,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 라지, 스몰 a 이런 식으로 라지 y, 스몰 i 이런 게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은 이 형질을 표현할 때, 그지? 최소한 뭡니까? 4자리 이상이야, 그지? 4자리 이상. 뭐 4자리 이상. 뭐 예를 들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지? 그러면 3쌍 이상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질들을 표현하는 유전이 다인자 유전이야, 그지? 단일인자 유전이냐? 자, 이런 표현들 중요합니다. 단일인자 유전이냐, 다인자 유전이냐, 이제 단일인자냐, 다인자냐, 이거 구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념 확인 문제 풀고 조금 쉬었다 이제 오늘 상염색체 유전까지 해야 돼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자, 바로 그냥 1번부터 뭐 사람의 유전 연구 조사 방법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계도 조사, 그 다음에 집단 조사, 그 다음에 무엇을 연구합니까? 쌍둥이, 그치? 연구. 그 다음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 생식세포의, 그치? 어떤 덩어리예요? 염색체라는 친구가 있지, 그치? 염색체를 통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자손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뭐야? 대립 유전자를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아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단일인자 뭐 상념색체 유전이냐 성념색체 유전이냐 단일인자 유전이냐 다인자 유전이냐 이런 걸 이제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번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옳지 않은 것은 자, 한 세대가 길다맞고 자선수가 적다. 자유로운 실험이 불가능하잖아, 그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고요. 형질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부모와 자손, 형제 등의 특정 형질에 대한 표현형을 주소하는 도표를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여 형질의 유전 방식과 사람들의 유전자를 알아낸다. 또 태어날 때 자손이 특정 형질을 나타낼 확률을 예상합니다. 이거 무슨 조사라고 얘기했습니까? 가계도 조사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목적에 적합한 연구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정 형질 발현에 유전자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그치? 유전자에 의한 건지 환경에 의한 건지 이건 뭐야? 쌍둥이 연구를 하라고 그랬죠.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나 수 이상과 같은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알아낸다. 이거 뭐야? 염색체 구조 수, 그지? 염색체라는 걸 썼잖아. 그 지금은 얘는 무슨 연구입니까? 염색체 연구. 그 다음에 어떤 민족, 좀 등치가 크잖아, 그지? 그러면 집단 조사가 되겠지, 그지? 니은 집단 조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사람의 귓불 모양에 대한 유전입니다. 사람의 귓불에는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귓불 모양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 단일인자 유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 쌍이니까 얘는 표현할 때 다인자 유전이 아니고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리형 대립 유전자, 부착형 대립 유전자. 근데 뭐야? 라지 스몰이면 귓불이 분리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를 좀 잘 보세요. 여기는 얘를 보면 자 분리형과 부착형 유전자가 같이 있잖아. 근데 얘가 뭐가 됐어? 분리형이 됐잖아, 그지? 그러면 분리형 유전자 라지가 부착형 유전자 스몰 e에 대해서 무슨 성이다? 우성이다, 그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지? 그러면 섞여 있을 때는 분리형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항상 표현이 될 때는 섞여 있으면 우성형질이 표현돼.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귓불 모양의 대립형질에는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귓불 모양은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단일인자. 한 쌍으로 표현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라지와 스몰이는 유전자형이고 분리형은 표현형이다. 뭐 틀린 말 없지, 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리형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우성이라고 그랬지? 우열관계 파악하는 거, 그지? 분리형이 우성입니다. X.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X가 되고요. 자, 이제 요거 5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가는 유전형질, 오른쪽은 유전형질 가야. 어떤 형질인지 몰라, 그지? 그래서 가에 대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 라지 스몰 a. 엄마의 유전자는 스몰 a야, 그지? 그럼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잖아, 그지? 그러면 유전자들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 그지? 정자를 만들 때 라지 A라는 정자를 만들 수도 있고 스몰 A라는 정자를 만들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요 엄마가 만들 수 있는 난자는 스몰 a라는 한 종류밖에 없잖아. 따로따로 들어가도. 그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구성을 있는 대로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라지 A, 스몰 a고 엄마에게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a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교배를 할 때 이렇게 나눠 놓으면 편해. 자, 이쪽이 아빠, 이쪽이 엄마였잖아. 그지? 근데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야. 그지? 근데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종류는 요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럼 자손이 만들어질 때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 요 두 종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손의 유전자형과 분리비를 쓰래. 그치? 그러면 자손은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1. 요 비율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뭐 눈빛이 좀 힘들어 보이네. 자, 그래서